안녕하세요. 당신의 지갑을 채워주는 제갈량입니다. 이번 시간엔 여러분들께 변액보험 조치법 2탄 추가 납입 정말 괜찮은 걸까요?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오늘 이제 두 번째인데요. 질문이 이제 좀 어떤 질문도 많이 있으신가 하면 이렇게 가입했는데 나 잘한 건가요? 괜찮나요? 이런 질문도 많으셨고요. 그럼 얼마를 납입해야 돼요? 저 이거 했는데 추가 납입 이렇게 해야 되나요? 30만 원을 했는데 10만 원 가입하고 10만 원으로 하고 20만 원 추가 납입해야 되나요? 이렇게 바꿔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 많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추가 납입을 반드시 하면 좋다. 제가 이거 실효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검증을 해드릴 거고요. 변액연금 활용 전략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액보험 살리기 전략입니다.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일단 지난 영상에서 저희가 이제 1등 펀드 찾아서 바꿔라. 그 전략을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추가 납입과 그다음에 연금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핵심은 금융상품 자체의 목적에 맞게 쓰여져야 한다. 모든 금융상품 만들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에 맞게 쓰는 게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납입 제도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시뮬레이션한 그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추가 납입이란 건 뭐냐면 변액보험이죠. 변액연금을 가입하시면 얘는 약간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그러니까 주머니가 하나 더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30만 원을 가입을 했다라고 치면 주머니가 하나 더 붙어가지고 더 늘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금을 예를 들어 30만 원 가입했는데 요거 주머니가 더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 뭐냐면 사업비를 한 3분의 1 수준으로 절감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이제 변액연금 같은 경우에 사업비가 예전에는 뭐 한 15% 정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이게 떨어져서 한 9에서 1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추가 납입은 말 그대로 사업비가 없어요. 추가 납입 제도는 뭐냐면 매월 내가 납입한 거에 2배까지 납입할 수 있는 제도고 추가 납입 수수료는 없습니다. 근데 이거 받는 보험사도 있어요. 아직까지. 이거 좀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고 있어. 2, 3%, 뭐 2.5% 이렇게 받는 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납입을 활용하면 뭐냐면 제가 이거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10%의 사업비라면 30만 원 가입한 분은 사업비가 얼마겠습니까? 3만 원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 안 하고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추가 납입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사업비가 얼마죠? 사업비는 기본 보험료에 붙습니다. 요거에 붙기 때문에 얼마예요? 10,000원이죠. 추가 납입은 뭐다? 수수료가 없다면 얘는 사업비가 안 붙기 때문에 얘는 10,000원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30만 원 하는 거 이렇게 추가 납입을 하는 거 어떤 게 여러분들한테 이득일까요? 여러분들한테 3만 원 떼는 게 유리한 거예요? 10,000원 떼는 게 유리한 거예요? 당연히 10,000원 떼는 게 유리하죠. 그래서 유리하다는 겁니다. 자,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봤어요. 그럼 이게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고 얼마나 효력이 있느냐를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월에 30만 원씩 10년 납, 뭐 가정은 똑같이 제가 해봤습니다. 30만 원씩 10년 납이고요. 65세 연금 개시를 합니다. 나이는 30세라고 가정해볼게요. 자, 투자 수익률은 3.75%로 가정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보시면 이게 원금되는 기간이 한 6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저는 뭐 이거 원금을 그렇게 막 따지지 않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원금 너무 얘기를 하시니까 한 100% 넘는 게 6년 차에 돼요. 근데 지금 이게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투자 수익률 3.75를 가정하면 이건 매년마다 3.75를 나온다는 가정하에서 했을 때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올라갔다 떨어졌다 지금같이 막 롤러코스터 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다 박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년이 돼도 원금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2, 3년 되면 당연히 원금 안 되고 6, 70% 되고요.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요즘에 이제 메일 주신 분들이 10년 됐는데 뭐 원금 잠깐 넘었다가 지금 또 떨어져가지고 막 90% 막 이런 상황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10년 돌아보니까 109%. 우리 뭐 펀드 따지면 1년치 수익률밖에 안 되네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30만 원을 그래? 추가 납입이라는 게 좋아? 그래서 추가 납입을 가정을 해서 10만 원을 기본으로 하고 20만 원을 추가 납입을 해서 똑같이 한번 굴려봤을 때 어떤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똑같습니다. 투자 수익률 3.5%로 가정을 했고요. 30세, 65세 연금 개시로 했을 때 3년 차에 원금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서 추가 납입 안 한 것보다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 기간이 절반 정도 단축이 된 거죠. 기간이 절반 정도. 그 다음에 10년 차 때는 어떻게 되느냐? 얘는 한 9에서 뭐 한 10% 정도 붙었네요. 10년 차 때 보니까 16%. 네. 이게 좀 매칭이 되실까요?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원금 되는 기간을 조금 더 땡겨주더라. 그리고 10년 차 때 얘보다 추가 납입 안 한 것보다 얘 한 게 약간 더 높더라. 요거 두 가지입니다. 핵심 포인트가. 자, 요거 두 개를 기억해 주시고 제가 이제 추가 납입 제도의 핵심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납입 제도의 결론입니다. 자, 시뮬레이션은 이렇게 요게 이제 일반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앞서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추가 납입을 해서 비교를 해서 제가 앞에서 뭐 원금 되는 기간이 이렇고 10년째는 이렇게 되더라. 이거는 이제 시뮬레이션 돌린 거고요.
추가 납입은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 여러분들 좀 어떤 차이를 느끼셨나요? 원금 되는 게 한 3년 빨라졌고요. 10년째는 보니까 안 하면은 한 109%, 하면은 116%. 여러분한테 큰 차이가 있으셨어요? 없죠. 그러니까 저는 결론이 이래요. 심리적인 안정제밖에 역할을 안 한다는 겁니다. 예. 절대적으로 큰 영향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투자가 아니죠. 그렇다고 제가 변액요금 나쁘다 지금 그 얘기를 드린 게 아니에요. 예. 좋은 거 제가 뒤에 말씀드릴 겁니다. 투자를 고민하셔야 되고 추가 납입이 어쨌든 약간의 어떤 그냥 하는 것보다 조금 나은 거지 이게 무슨 절대적으로 뭐가 좋다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의 결론은 요렇다라는 부분을 여러분께서 담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 납입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연금 목적으로 가라. 서두에 제가 금융상품 목적에 맞게 쓰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가정은 뭐냐면 앞서서와 똑같습니다. 자, 30세 남자가 매월 30만 원씩 10년 납입했고요. 65세 연금 개시 이게 좀 많은데 그냥 간단하게 좀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65세 때 연금 개시라고요. 100세 보증, 종신토록 100세 보증. 이거 뭐냐면 죽더라도 상속인한테 계속 100세까지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투자 수익률을 3.75% 가정했고 연금 개시 후에 뭐 공시이율도 있고 최저보증 이율도 있는데 공시이율로 갈 확률은 제가 봤을 때 되게 떨어져요. 그리고 이거는 무조건 아무리 떨어져도 이건 준다는 얘기니까 이걸 한번 가정해봤습니다. 결론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기본 30만 원 한 연금 시뮬레이션 어떻게 되냐? 65세 적립금은 한 9,400 정도 되고요. 중요한 건 연금인 것 같아요. 매년 연금액이 290만 원입니다. 그럼 이게 월로 따지면 한 얼마 될까? 24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아마. 65세 때부터 100세 때 받는 총 연금액 1억 150만. 자, 30만 원 내신 분 얼마 내셨죠, 지금? 총 그 내는 원금은 3,600만 원 낸 거예요. 맞죠? 그럼 내가 받는 연금액 얼마입니까? 1억 150입니다. 효율? 낸 돈 대비해서 내가 얼마 받는지 그 효율이에요. 제가 예전 변액연금 영상도 말씀드렸지만 연금은 연금 받을 목적으로 쓰는 게 제일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낸 돈에 이게 뭐 원금이 안 되고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거보다 이 효율로 가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내가 낸 돈에 적어도 3, 4배 이상은 받을 겁니다. 펀드 운용을 잘하면 저는 7배, 8배까지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게 기본이고요. 추가 납입으로 똑같은 상황. 자, 기본이 아니라 10만 원 기본, 그다음에 20만 원은 추가 납입을 했을 때 연금 시뮬레이션입니다. 제가 볼 때 별 차이가 없어요. 약간 좀 높은 건 뿐이지. 적립금이 뭐 한 700만 원 넘네요. 매년 연금액이 313만 원. 그러니까 연금액은 제가 봤을 때 뭐 조금 좋긴 합니다만 이게 절대적인 큰 영향은 아니라는 거예요. 총 연금액은 1억 뭐 한 955만 원. 효율은 한 3배. 그러니까 이거기 때문에 제가 3배, 4배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금 목적으로 가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기다가 이제 펀드도 잘 선정해서 수익률도 올리면 적립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연금액도 당연히 늘어나실 거고요. 그러니까 연금은 제가 보는 건 이렇습니다. 똑같은 예를 들어서 이제 30세를 기준으로 해서 65세 연금 받고 10년 납 기준으로 할 때 내가 처음에 낸 금액 있죠.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100이면 이때 얼마 받냐? 거의 한 이 금액에 한 80에서 90%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연금 시뮬레이션 하면 그냥 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걸로 갖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다 대고 이런 질문 주신 분이 있어요. 물가 가치는 반영 안 하나요? 그럼 물가 가치 제가 역질문 드릴게요. 물가 가치 반영하는 게 있습니까? 국민연금 빼고? 다른 투자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는 내가 100 정도를 하면 이게 기간이 얼마입니까? 35년이죠. 35년에 한 8, 90%. 그럼 얼마? 그러니까 8, 90만 원 받는 거예요. 매월. 80에서 90만 원. 내가 매월 별액연금 100만 원을 들면 65세 때 매월 한 8, 90만 원 받는다.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께서 받아들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변액연금 적정 가입 금액 질문이 이제 얼마 전에 뭐 30만 원 가입을 했는데 10만 원에 추가납입 20만 원 바꿀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질문이 좀 있으셨어요. 제가 답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하라는지 이제 그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볼게요. 이게 좋다 나쁘다 개념은 아닌 거죠. 방금 여러분 보셨겠지만 추가 납입이 그냥 하는 것보다 약간은 여러분들 좋았죠, 그죠? 약간은 좋았는데 절대적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거는 어쨌든 연금 목적으로 들어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사실 내가 투자를 해서 그걸 만들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닐까요? 내가 펀드나 주식하고 ETF 이런 뭐 부동산 투자해서 나는 뭐 노후에 한 뭐 2, 300만 원, 500만 원 만들 수 있어. 그럼 연금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하신 분들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연금액과 비과세한 요 세 가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연금액,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30세 기준으로 납입하는 금액, 65세 때 받는 금액이 한 8, 90%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거의 동일하거나 약간 낮은 금액입니다. 그거를 보시고, 그러니까 30만 원이나 이렇게 하는 거나 보면은 한 24에서 26만 원 정도 매월 받으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큰 차이, 얘가 약간 많게 받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이 통장으로 이제 운용할 수 있는 그 규모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납입하는 거에 2배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본적인 걸로 기본 10만 원에 추가 납입 20만 원으로 하면 그 통장에서 운용할 수 있는 돈의 크기가 3,600만 원입니다. 예. 요것도 여러분들이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30만 원 기본이면 이 통장에서 운용할 수 있는 돈의 크기가 얼마다? 한 1억 8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분들께 한번 생각을 한번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음에 또 본인 재정상으로 한번 따져서 그러니까 여기의 핵심 뭐냐면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내가 30만 원을 가입했는데 나중에 한 30만 원 정도 연금 받으면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 그냥 하셔도 돼요. 예, 하셔도 되고 추가 납입하시면은 뭐 그렇게 가셔도 되고. 근데 다만 내가 그런 건 있겠죠. 나는 그래도 조금 얘에다가 더 해서 연금액을 얘보다 좀 많이 받고 싶은데 그러면은 기본 가입하고 추가 납입을 급여나 이렇게 사업소득 오를 때 더 하시면 되고요. 난 이거 말고 더 이상 가입 안 할 거야. 그럼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판단은 여러분께서 하셔야 된다는 문제입니다. 이건 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포트폴리오, 이건 추후 영상에도 제가 좀 담아 드릴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내 포트폴리오 원칙을 좀 정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이게 무조건 옳다 맞다 그러면 아니고 제 거를 갖다 참고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저의 기준은 이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100만 원 월에 저축할 금액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관리하는 분들한테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저는 무조건 7, 80년 여기에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1년 이내 돈 쓸 거는 없으셔야 돼요. 1년 이내 돈 쓸 게 없으시다면 저는 7, 80% 무조건 투자로 합니다. 무조건요. 여긴 뭐 있을까요? 펀드, 주식, ETF 같은 거요. 예, 그렇게 하고 20, 30%만 장기로 어떤 노후나 연금 아니면 10년 이상의 어떤 목적 자금을 위해서 가라고 말씀드려요. 여기가 뭐냐면 우리 말씀드린 연금저축 펀드도 들어가고요. 이 변액연금도 저는 들어가야 되는 같이 이렇게 포함을 시킵니다. 예, 두 개를 시켜서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30만 원 한다. 그러면 변액 10만 원 아니면 연금저축 펀드 20만 원 아니면 15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해서 그냥 맞추시면 돼요, 여러분. 예, 그렇게 정답은 없습니다. 이건 본인의 어떤 룰이고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가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서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이제 펀드부터 그 다음에 추가 납입, 그 다음에 연금 목적 이렇게 좀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를 하시고 그걸 한번 정해 보세요. 예, 어렵진 않습니다. 한번 내가 해보는 게 중요하니까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제가 변액연금을 이렇게 가입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액연금 결론입니다. 활용 전략은 제가 3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투자는 아니죠. 보험입니다. 반드시 연금 수령 목적으로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말씀드린 1등 펀드, 좋은 펀드 찾아서 들어가시고 추가 납입도 이제 그런 질문들이 있어요. 이게 매월 하는 게 좋나요? 아니면 한 번에 일시적으로 좋나요? 시뮬레이션으로 굴리면 똑같이 나왔을 때는 매월 하는 게 좋습니다만 저는 그게 뭐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추가 납입을 하시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꼭 하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원금이 언제 되고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돈을 쌓아간다는 마인드로 좀 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일 중에 저도 읽다 보면은 저도 지금 참담했어요. 참담하고 되게 좀 마음이 좋진 않았는데 지난 세월을 뭐 날린 것 같, 뭐 이런 말씀 많이 주셨거든요. 되게 저도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돈을 쌓아간다는 마인드로 여태까지 돈 모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일 주신 분들 중에 그러신 분도 있더라고요. 한 1억 다 해보니까 뭐 한 3, 4개 가입하셔가지고 1억 정도 쌓여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저는 실패를 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거 갖다 앞으로 다른 방법으로 활용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릴 건 반드시 요거를 투자와 접목시켜서 이게 뭐 해지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투자를 알고 투자에 좀 내공을 쌓고 투자 공부하고 경험이 생기시다 보면 변액보험 같은 변액연금 같은 게 여기서 돈을 뺄 수도 있거든요. 빼서 펀드로 운용했다가 다시 집어넣어도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만 가서 국한돼서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와 반드시 접목을 시키셔서 내 걸 어떻게 할지. 그 예를 들면 이러겠죠. 나는 이제 투자해서 경험도 쌓이고 어느 정도 내용도 있고 내 원칙도 있어. 해지하는 게 문제인가요? 해지는 저는 일단 제일 마지막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해지는 일단 제일 마지막에 생각합니다만 내가 투자를 해서 나 필요 없어. 그러면 안 하시면 돼요. 예, 그걸로 다 내가 캐시플로우 만들면 되니까. 근데 그런 게 없고 만약에 뭐 한 2, 30만 원 아니면 50만 원 정도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 근데 나는 원금 이렇게 늦게 되고 하는 거 좀 불만이야. 그럼 투자를 해서 좀 더 수익한 다음에 다시 집어넣어도 상관없잖아요. 추가 납입 수수료가 없다는 전제 하에서입니다. 예, 그런 식으로 좀 판단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어떤 변액보험, 변액연금을 조금 좀 올리시는, 조금 효율을 높이시는 그런 방법으로 쓰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영상 담아봤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이 채널을 지속하는 힘입니다. 제작 이젠미디어, 저는 당신의 지갑을 채워주는 제갈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